첫 번째 순서는 제품 강의 시간입니다. 요즘 비염천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비염천식 극복 노하우를 모두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요즘 이분의 멋짐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사천의 멋진 그녀 천영진 강사님을 큰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염과 천식 강의를 맡은 루비 디렉터 천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상당히 눈이 부시네요. 눈에 섬광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비염이랑 천식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일단 저희 가족의 병력에 대해서 뭐 자랑이라고 한번 읊어볼게요. 일단 알레르기 질환에 관해서 제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한 고학년서부터 몸에 이렇게 두드러기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고양이를 키웠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를 항상 끌어안고 지내다 보니까 아마 면역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털 알레르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때는 알레르기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피부가 가려우니까 긁다 보니까 막 이렇게 두들두들 일어나고 그러다가 콧물이 심해지고 재채기가 심해지면서 막 이렇게 축농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또 크면서부터 막 이렇게 가려우면 눈을 비빈다든지 그러면 알레르기 결막염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든지 비염이 심해지면 축농 쪽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자주 있었었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저한테 일어나는 일이고 조금 곰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아기들을 낳았는데 애가 셋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기들이 그걸 고스란히 물려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놈은 아토피 비염, 그 다음에 둘째는 비염이랑 천식, 아토피도 아기 때 있었죠. 셋째는 비염.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놈이 다 알레르기 질환을 물려받다 보니까 제가 비염과 천식에 뭔가 약간 전문가 아닌 전문가? 도사 아닌 도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려드리고 저희는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라는 회사잖아요. 그죠? 그 제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군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염이란 뭐냐면요. 코 안에 염증인 상태가 항상 그냥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염증은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코에 염증을 항상 그냥 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 안 점막에 생기는 염증을 통틀어서 비염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알레르기 질환 같은 경우에는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원인으로 해서 발작이 일어나면서 뭐 이렇게 재채기가 난다든지 이렇게 증상이 보면 코막힘, 뭐 맑은 콧물, 누런 콧물이 나오지 않아요. 알레르기 비염은 그냥 맑은 콧물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떨어집니다. 일반적인 콧물은 내가 콧물을 안 흘리려고 훌쩍 좀 한다든지 안으로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콧물은 그냥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뜨려요. 무슨 코 안에다가 이렇게 수도꼭지를 열어놓은 것처럼 그런 코들이 이렇게 막 줄줄이 흘러내리고요. 그 다음에 재채기가 재채기 발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재채기는 그냥 어떻게 가렵다든지 하면 우리가 재채기를 그냥 애치 하고 끝이잖아요. 일반적인 분들은 많이 해봐야 3번. 그죠? 근데 이 재채기 발작은요 끊임없이 나와요. 정말 곱게 차려입은 원피스를 입고 정말 여리여리한 예쁜 아가씨가 추악하게 계속해서 왜치 이렇게 선보러 나갔는데 엄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냥 일반적인 재채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눈이랑 코랑 귀, 구멍이랑 구멍은 다 가려워요. 진짜로. 이 고통은 안 겪어보신 분들은 감히 상상을 못 하십니다. 흔히 저희 알레르기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눈을 정말 꺼내서 비벼서 놓고 싶다. 진짜 귀에다가 젓가락으로 막 이렇게 해서 긁고 싶다. 목은 진짜 넣어서 이렇게 박박 긁고 싶다. 막 이럴 정도의 정말 진짜 고통스러운 가려움증이 있거든요. 소양증 들어보셨죠? 그죠? 가려움. 근데 그거는 참을 수 있는 경지가 조금 아니에요. 그래서 가려움과 그다음에 결막염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결막염이 막 심해지면서 막 이렇게 결막들이 막 밀리는 형상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든지 전신 소양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코가 막히다 보니까 산소 공급이 제대로 뇌까지 안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두통까지도 이어지는 상황. 염증을 계속 달고 있다가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네, 여기 부비동이라고 하죠. 그죠? 여기에 축농증으로 이어져서 네, 항생제를 정말 들이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 만성 비염, 이 비염이 이제 오래된 거죠. 그럼 급성으로 나타나는 그런 비염들, 이렇게 종류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천식은 뭐냐면요. 아까 코에 염증이 항상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죠? 네. 폐로 연결된 통로인 기관지에 항상 염증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어찌 보면 약간 시한폭탄처럼 뭐가 들어왔을 때 폭발을 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죠? 코도 마찬가지, 이 기관지도 마찬가지, 알레르기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예, 발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코는 그냥 그 좀 가려움증 정도 뭐 이런 거 그 참을 수 있어서 죽지는 않잖아요. 그죠? 죽지는 않아요. 근데 이 천식이라는 병은 기도가 좁아집니다. 기관지 염증에 의해서 네, 기관지가 뭐 이렇게 심하게 좁다든지 기도가 좁아지면서 호흡 곤란이 와요. 네. 그러면 가슴 답답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호소를 하는데 증상 같은 경우에는 천명이라고 들어보셨죠? 애기들 우리 많이 키울 때 쌕쌕거린다고 말을 하죠. 그죠? 애기가 쌕쌕거려요. 쌕쌕거리던가요? 픽픽 이렇게 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 귀를 이렇게 갖다 대보면요. 숨을 쉴 때마다 뭐가 정말 미세하게 픽픽 이런 소리가 들려요. 네, 그럼 그 천식이에요. 그게 네, 그런 증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쌕쌕거린다든지 뭐 기침은 말할 것도 없겠죠. 숨을 쉬어야 되니까 좁아지다 보니까 살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곤란이라든지 가슴 답답함 이런 것들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저희 둘째가 천식이었어요. 네. 처음에는 모세기관지염이라는 질병을 진단을 많이 받습니다. 아기 때. 예. 그래서 끊임없이 병원을 다녔죠. 저희 아이가 태어난 지 18일째부터 병원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 모를 감기로 아기 때부터 약을 먹게 된 거예요. 항생제라든지. 근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고 쌕쌕거리니까 그 네블라이저 아시죠? 그죠? 호흡기 치료를 한다고 하잖아요. 가면 벤토린이라고 해서 기관지 확장제를 처방을 해주고 거기다가 스테로이드제인 풀미코트나 풀미칸 이거를 섞어서 같이 흡입을 하게 되면서 기관지를 넓혀주는 그런 걸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 꼬맹이 아기가 6개월 됐을 때는 아예 이 호흡기를 하루 왼종일 갖다 대도 들질 않았어요. 보통 스테로이드 되기 때문에 하루에 2번 사용을 해라. 이게 제재가 강합니다. 어느 정도껏 일정한 시간 외에는 더 오랫동안 이렇게 쓰진 않거든요. 네, 위험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갓난쟁이 그 조그만 애기한테 스테로이드와 이 기관지 확장제를 섞여 있는 그 네블라이저 이 호흡기를 그냥 주사기에다가 이만큼씩 그냥 10개를 갖다 줬어요. 엄마, 끊임없이 부어서 끊임없이 하라고. 예. 중환자실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꼬맹이 아기를 데리고 아기는 뭐 아무것도 달고 있지 않고 거기에 있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아기들은 온갖 기계를 다 달고 있었어요. 그죠? 예, 인공호흡기라든지 뭔가를 다 달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대학병원에 이렇게 아기 병실이니까 아기들이 다 이렇게 심각한가? 그런 상황을 처음 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아기가 그 방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생명줄이 어쨌든 인공적이긴 하지만 호흡을 하면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지만 우리 아기가 그날 밤 그 방에서 제일 위험했던 아기였어요. 예. 싹 불려나갔어요. 의사한테. 예. 하다 안 되니까 저녁 때쯤에 계속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경상대 병원을 중환자실에 들어갔겠죠. 응급실을 타고 갔어요. 이 제일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엄마 오늘 밤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도 그 이유를 몰랐거든요. 왜 갑자기 애기 이렇게 넓혀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 호흡이 너무 그 갓난쟁이가 호흡이 이게 안 되면 기력 회복이 안 되고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숨을 놓는데요. 자기가 자기 생명을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숨을 안 쉬는 순간 애기는 죽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천식이라는 병이 그냥 뭐 영화상에서 뭘 호기 흑 이렇게 들여 마시고 흔히들 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그런 병이 있나 보다라고 했는데 내 아이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를 제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내 아이한테 그런 상황이 닥치기 전까지는. 네. 그래서 이렇듯 천식은 이런 병이에요. 비염도 마찬가지고 예, 알레르기 질환이 얼마나 무서운지 네, 보시겠죠? 그럼 그 원인이 뭐냐 도대체 네, 왜 이런 게 생기냐 유전적인 요인으로 볼게요. 부모 한 사람이 제가 알레르기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면 자녀가 걸릴 확률이 50%에 달합니다. 예.
내가 엄마나 아빠나 저 복불복인 것처럼 예, 태어난 아기가 아니든지 기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처음에 다 저 탓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툭 고백을 하셨죠. 아이고 저 미차 저 아빠가 어릴 때 그리 기침을 하더만. 그러니까 둘 다 있었던 거예요. 둘 다. 둘 다 알레르기 질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부모가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면 아이한테 이 확률이 예, 무려 75%나 됩니다. 그냥 거의 다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거의 안 일어날 상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으로는 부모가 있으면 애기들한테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나 부모가 내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신혼부부라든지 아기를 준비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조차도 이 내 몸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내 아이한테, 소중한 아이한테 가버리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런 원인들이 있고, 환경적인 요인은 요즘에는 너무 많죠. 그죠? 네. 일단 알레르기 항원으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꽃가루라든지 집먼지, 집 진드기, 동물 털, 곰팡이, 이거 제일 많거든요. 제일 많은데 정말 특이하게도 이런 원인들이 뭐 택도 없이 오이,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질환들도 많아요. 예,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그래서 뭐 어떤 소비자 중에 한 명이 누가 그랬지? 그 뭐가 햄스터 털 거기에 반응을 하는 애기들도 있어요. 햄스터를 키우는 집에 갔다가 애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완전히 너무 우리가 툭툭툭 붉어지고, 그냥 그거는 약간 아나팔릭식스라고 해서 급성이거든요. 그건 진짜 주사를 꽂지 않으면 죽어요. 예. 예, 그런 상황들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나는 보통 강아지나 고양이 털 알레르기 있을 줄 알았는데 햄스터 털에도 그 원인이 있더라는 거죠. 네, 어디에서 원인이 나한테 있을지는 모르는 건 거고,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 항원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고, 너무 서구화된 식습관을 요즘에는 저희 한국 사람들도 하고 있죠. 그죠? 네, 한식 거의 없잖아요. 그죠? 이제는 뭐 이게 한국인지 어딘지 모를 정도의 정말 너무 많은 그런 외국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담배, 미세먼지, 네, 뭐 매연, 말할 수 없는 환경적인 오염들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정말, 옛날에는 뭐 진짜 다 죽어가는 뭐 백혈병이나 이렇게 전식이나 이런 거는 진짜 뭐 가련한 이 여주인공, 그런 주인공들이 가질 법한 그런 병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진짜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안 걸리기를 바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환경들, 그 다음에 환절기, 쥐약이죠. 꽃가루 날릴 때, 네, 이렇게 계절이 넘어갈 때 우리 알레르기인들은 네, 미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인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학적인, 약간 의학적인 이런 방법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미리 약을 먹어버리든지, 미리 먹어 놓는 거예요. 네, 알레르기 약을 미리 먹든지, 아니면 발생을 했을 때 먹든지. 예, 그러면 30분 뒤에 효과가 나타나겠죠. 지르텍 이런 거 뭐 들어보셨죠, 그죠? 저는 항상 구비하고 있었거든요. 한 간절기를, 그 간절기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열알을 다 먹어야지만이 그걸 넘길 수가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저도 심했으니까.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항원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네, 알레르기가 있으면 강아지나 고양이 못 키우잖아요, 그죠? 저희 집에 못 키웠었습니다. 네, 햄스터를 키워도 애들이 기침, 고양이 잠깐 만졌는데 기침, 입원, 뭐 이어졌거든요. 네, 참고로 아까 우리 죽을 뻔한 우리 둘째 있죠. 지금은 고양이 2마리 끼고 자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 네, 그래서 아예 항원을 없애버린다든지, 뭐 소파, 뭐 커튼 이런 거 말고, 그죠? 대체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청소기 돌린 것보다 물걸레질. 저 엄청나게 했어요, 진짜. 무릎이 닳도록 물걸레질을 하고 이불 맨날 햇볕에 널어서 네, 방망이로 진짜 두들겼어요. 옆집에서 저 집에 항상 누구 구타 뭐 폭행하나? 약간 이럴 정도로 정말 펑펑거리면서. 왜? 진드기는 햇볕에 말려서 한다고 떨어지잖아요. 쳐서 떨어져야만이 진드기가 사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그런 고통 속에서 저도 살았었습니다. 아이들 키웠습니다. 근데 제가 네, 유산화를 만났죠. 네, 그래서 유산화 제품으로 저희 아이들의 건강을 많이 네, 회복을 시키고 지금은 정말 건강한 상태로 있는데, 어떤 영양제, 어떤 비타민으로 제가 우리 아이들 건강을 지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죠? 네, 헬스팩은요.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 그 다음에 7가지 식물 구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종합 비타민 제제입니다. 네, 왜 종합 비타민제를 먹어요? 네, 약이 아니죠. 기관지 확장제는 들어갔을 때 기관지를 넓혀줍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콧물이라면 약을 먹어서 콧물을 뚝 떨어뜨려주고, 설사를 하면 제산제를 먹어서 설사를 멈추게 해버리잖아요. 어떤 약물은
그 증상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라면 저희 비타민으로 이걸 먹어서 이걸 나았어가 아니에요. 예. 내 기능을 끌어올려 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기본적인 하루에 꼭 먹어줘야 되는 종합 비타민 미네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영양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으면 면역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항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병원체라든지 바이러스 염증이 들어왔을 때 예, 그런 세균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겨내는 사람과 네,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 두 분류를 나뉘잖아요. 코로나 걸렸을 때 누구는 멀쩡하고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확진자랑 만났는데 누구는 멀쩡하고 그게 다 면역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면역 밸런스가 맞지 않고 영양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내 몸에 기초 공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영양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헬스팩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요게 먹기가 상당히 간편한 게요. 한 포에 들었어요. 이렇게 약처럼. 네. 이렇게 개별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뭐 어머 잊어먹었어 하더라도 그냥 두 포 딱 들고 나가서 아침 저녁으로 챙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시중에 나와 있는 비타민들 같은 경우에는 세포에 영양을 더해주고 세포를 보호해주는 것까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포에 활력까지 더해줄 수 있는 제품이 이 헬스팩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도 영양을 지켜야 되겠죠, 그죠? 네, 우리 알레르기 있는 애기들도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고 어떠한 항원이 들어와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을 때 폐렴으로 넘어간다든지 감기로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질병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알레르기 질환 있는 애기들은 거의 다 면역이 다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13가지 비타민과 9가지 무기질을 함유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부성분으로 이런 식으로 와일드베리, 블루베리, 크랜베리, 라즈베리 이런 베리류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안토시아닌이라든지 뭐 폴리페놀이라든지 이런 식의 네, 항산화제, 그죠? 세포의 산화를 막고 면역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면역 건강에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알레르기 있는 애기들이 보면 보통 어떻습니까? 글루텐, 빵, 과자, 예, 식감을 좋게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 글루텐이 밀가루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정말 많은 아토피 피부염과 알레르기 질환을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 아이에게 먹은 그 영양제에 글루텐이 들어있다면 알레르기 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상당히 고통스럽겠죠?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항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 유산이멀제에는 글루텐도 들어있지 않고요. 인공색소, 황색 5, 황색 4호 들어보셨죠? 그죠? 그게 정말 아토피라든지 비염 천식을 유발하는 성분입니다. 근데 그러한 인공색소라든지 인공향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제품이고 부성분으로 자일리톨, 설탕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치아 건강에도 네,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요게 어찌 보면 저희 제비 3마리를 살렸다고 볼 수 있는 제품 중에 특화가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프로후라바놀 C600입니다. 네, C300도 있고 2가지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NHT 공법이라고 해서 비타민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2가지 층을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비타민 C, 하나는 포도씨 추출물, 이 2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 상품인데 일반적인 비타민 C에 비해서 포도씨 추출물이 결합돼서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 A나 비타민 C에 비해서 항산화력이 무려 20에서 50배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염증 관련된 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브라바놀 네, C300과 C600은 비염, 뭐 전식, 아토피, 뭐 염증 관련, 중이염 또 심하게 앓고 있는 애기들 있죠, 그죠? 관절염, 염이 갖다 붙는 거는 거의 다가 예, 특화가 돼서 당뇨까지. 그래서 여기 갖고 있는 성분이 항염, 항암은 뭐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항당뇨, 항알러지 예, 이런 부분까지 예, 다 잡아낼 수 있는 네, 그런 탁월한 제품이죠. 네. 그리고 포도씨 추출물 있죠, 그죠? 요게 또 보통 일반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굵은 혈관들만 타고 다닙니다. 네. 미세혈관, 뇌혈관, 모세혈관 끝까지는 잘 가지를 않아요. 예, 근데 이 포도씨 추출물은 투과성 비타민이라고 해서 뇌혈관, 시신경, 이런 되게 혈관들이 상당히 낮잖아요. 이렇게 가늘잖아요. 그래서 미세혈관 끝까지 이 성분이 예, 도달을 해서 염증 반응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일 거죠. 그래서 이 안에 포도씨 추출물이라든지 아세로라 추출물, 천연 성분이 가득가득 네, 들어 있습니다.
자, 프로글루카면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네, 세포 분열에 꼭 필요한 게 아연입니다. 아연하면 면역 딱 떠오르시죠, 그죠? 네,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잘하려고 하더라도 세포 분열이 팍팍 돼야 아기들이 크죠. 네, 거기에 꼭 필요한 게 아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아연이 주 성분입니다. 아연이 주 성분인데 거기에다가 부성분으로 뭘 집어넣냐면 영지버섯, 표고버섯, 효모 추출물을 이렇게 유산화가 갖고 있는 독점 방식을 통해서 포뮬라를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영지버섯, 표고버섯 면역에 좋은 거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어르신들 여기 계셨는데 영지버섯 달인물 이렇게 막 드시고 하셨죠? 네. 근데 이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성분이 있어요. 그 성분이 뭐냐면 베타글루칸이라고 요즘에 상당히 떠오르는 신소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면역에. 근데 이 글루칸의 역할이 뭐냐면요. NK세포라고 항암세포 아시죠? 암 잡아먹는 세포. 네, 그런 대식세포가 있습니다. 그 NK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아이들입니다. 베타글루칸.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성분. 네. 근데 그러면 영지버섯 다려 먹고 표고버섯 많이 먹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요. 버섯이라든지 이런 거는 불용성이 많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질 않습니다. 네. 물 끓여 먹는다고 해서 그 성분이 나오지 않아요. 오롯이 갈아버려야 돼요. 네. 갈아서 먹어야만이 그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내 세포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영지버섯 사다가 깨끗하게 말려서 갈아가지고 맛도 없는 거 물에 다 먹고 끓여 먹고 하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네 30년 앞서가는 네 그런 역사를 가진 세포과학 전문 기업에서 만든 과학자들이 만든 영양제 제대로 만든 영양제 먹는 게 더 낫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제품이라는 거죠. 네. 근데 요게 이 제품이 어디에 특화가 돼 있냐? 상기도 쪽 간염에 상당히 특화가 돼 있습니다. 예. 상기도면 요 위로 그죠? 그래서 콧물, 네, 기침, 뭐 장기침 오래 하신 분들 어르신들, 그다음에 뭐 마른 기침 막 하고 하잖아요, 그죠? 폐렴, 네, 천식 여기에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를 하고요. 면역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대상포진이 있으신 분들 있죠. 오늘 또 한 분 상담했는데 대상포진이 왔다더라고요, 동생이 어린 동생이. 네, 그런 대상포진이나 면역이 뚝 떨어졌다. 그때 아까 C600과 함께 같이 해서 드시면 정말 큰 시너지를 내서 네, 면역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그다음에 바이오메가는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인데 여기에는 DHA와 EPA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보통 생선기름에 EPA가 들어가 있지, 네, 식물성 오메가, 뭐, 우리가 아몬드라든지 우리 먹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EPA 성분이 없어요. DHA만 들어가 있거든요. 요즘에 또 많은 광고로 인해서 식물성 오메가, 뭐 동물성 오메가는 좋지 않아요. 뭐 이렇게 막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중금속 걱정 때문에 바다에 오염이 많이 돼서. 근데 이 EPA 성분이 들어가야만이 이 혈중 중성 지질 개선이라든지 네, 혈행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염증을 잡아낼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이 EPA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을 하고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저희 오메가3는요. 저온에서 2번 정제를 했고요. 컨슈머랩이라고 해서 소비자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예, 그 비영리 단체에서 중금속 함유 여부라든지 순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검사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컨슈머랩을 통과한 제품이기 때문에 중금속 걱정 전혀 없이 드실 수 있는 네,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가 하는 역할이 혈중 중성 지실, 그다음에 혈행 개선 하잖아요. 그죠? 코라든지 네,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보통 코 점막이라든지. 그래서 요걸 들어감으로 인해서 빨리 그 염증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비염에, 천식에, 기관지에, 폐에 아주 큰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 오메가3가 갖고 있는 기능성이 건조한 눈 개선, 그 다음에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네, 여기는 식약청에서 원하는 문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시력 보호. 네, 그 다음에 치매 예방에 상당히 좋은 게 오메가3죠. 네, 오메가3를 네. 꾸준하게 드시는 것만으로도 치매 예방을 30%나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성분으로 생선기름이죠. 산화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천연 토코페롤, 비타민 E를 함유를 하고 있고 또 오메가3를 드시는 분들 중에서 비린내 역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 하시면서 못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막 트럼을 했을 때 막 비린내 막 이렇게 올라오고 하잖아요. 그죠? 저도 상당히 비위가 약했거든요. 그래서 생선 비린내 정말 싫어해요. 근데 저희 유산화 제품은 레몬 오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레몬 오일을 함유를 해서 어쩌다가 이렇게 트럼을 하시잖아요. 내가 언제 레몬을 먹었지? 한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비린내 걱정 없이 우리 애기들도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 향후 한 몇 년 전서부터 갑자기 유산균 광고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죠? 네. 왜 그럴까요? 유산균을 왜 먹을까요? 좋다 하니까. 그죠?
면역 때문입니다. 유산균도. 왜? 이 장 속에 장의 7, 80%의 면역세포가 소장에 다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 환경이 엉망이면 면역이 올라갈까요? 떨어지겠죠. 그죠? 그 어떤 좋은 제품을 먹더라도 장이 엉망이면 흡수가 되질 않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면역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네, 이 프로바이오틱을 먹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유산화 제품은 한 포에 100억 마리의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는데 거의 광고를 많이 보시면 프로바이오틱스 뭐 100억 마리 하잖아요. 그죠? 네. 투입 균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보장 균수가 중요하거든요. 보장 균수가 100억 마리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제품 또한 컨슈머랩을 통과를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보장 균수 100억 마리가 함유로 돼 있다는 인정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산균을 먹었어요. 근데 위 산도가 pH가 2예요. 타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예. 아무리 좋은 균을 뭐 400억 마리 뭐 엄청나게 넣었든 위산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이시죠, 그죠? 비피도박테리움 아니말리스 BB12, 그 다음에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LGG균 이 두 균주가 위산에 살아서 네, 내산성이 아주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위산에 살아서 소장, 대장까지 끝까지 가서 작용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균주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유산화에는 막 여러 가지 거 넣지 않고요. 딱 그냥 이 두 가지 균주를 50대 50으로 같이 이렇게 균형 잡혀서 넣어 있고요. 또 유산균을 고를 때도 1세대, 2세대, 3세대 뭐 이런 소리들 들어보셨죠, 그죠? 네, 보통 2세대까지가 이 비피도박테리움 아니말리스까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들 이걸로 갈아탔어요. 락토바실러스 균까지. 근데 뒤에 남바 보이시죠? BB12, LGG. 네, 요게 붙어야 돼요. 예. 요게 붙어야만이 제3세대 유산균이고요. 실질적으로 내 아토피라든지 암이라든지 효과성을 입증을 받은 게 이 두 균주거든요. 요 뒤에 남바가 딱 붙어 있는 거 요거. 네, 남바. 네. 그래서 저거가 이 BB12라든지 LGG균이 네, 실질적으로 논문 한 500에서 700편에 달하는 그 논문에서 임상실험을 네, 입증을 받은 그 두 균주입니다. 정말 효과적이겠죠, 그죠? 네, 거기고 150년 전통의 유산균 종주국인 덴마크 크리스찬 한센사의 유산균, 아주 고가의 유산균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알레르기 요인 나왔죠, 우유. 거의 알레르기 있는 애기들은 우유를 먹어서 소화를 한다거나 우유 먹어서 알레르기 반응 없는 애기들이 없어요. 저희 집 애기들요, 네, 다 알레르기였잖아요. 이제 모유를 먹다가 분유를 갈아탔어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명작 뭐 있잖아요, 그죠?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싹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안 받는 거지, 알레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싼 사냥류 있죠. 네, 2배잖아요, 가격이. 사냥류 먹으면 애기들이 괜찮아요. 안 그래도 돈도 없어 죽겠는데. 사냥류를 먹고 컸거든요. 자, 유산균도 내 새끼 건강을 위해서 면역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먹였는데 우유가 들어가 있어. 그럼 또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진짜. 근데 우유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라든지 그런 거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고, 요즘에 또 프리바이오틱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유산균은 이 구강서부터 항문 끝까지 나와야 됩니다. 여기저기서 안 뜯겨서 안 쓰여지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100억 마리 넣었다고 해서 구강서부터, 구강에도 엄청난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쓰여지고 위라든지 장이라든지 다 해서 끝까지 나와줘야 되는데 100억 마리 갖고 과연 가능할까요? 증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게 프리바이오틱이에요. 네. 근데 당을 좋아합니다, 유산균은. 네, 당을 좋아하거든요. 당을 좋아해서 뭐 올리고당, 뭐 고가당 시럽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올리고당이 한 10배 정도의 증식률, 고가당 시럽이 한 20배의 증식률을 벌린다면 여기 보이는 아주 고가의 식이섬유 이눌린은 50배에 달하는 증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네, 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구강서부터 항문 끝까지 네, 온몸 구석구석 다 가서 쓰여지겠죠, 그죠? 그래서 프리바이오틱 또 따로 홈쇼핑에서 확 이렇게 한다고 또 확 올려가지고 그거 안 사셔도 되고요.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걱정 없이 네,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마찬가지고 헬스백과 더불어 여기에 제가 소개해드린 요 앞에 이 제품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제품으로 저도 비염이라든지 결막염이라든지 뭐 이런 알레르기 질환에 있어서 항상 매해 넘어갈 때마다 꽃가루 날리기 시작하면 재채기하고 눈 비벼서 뭐 각막 다 뒤집어져 있고 맨날 기 막 면봉으로 파고 있고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예, 운전하다가 재채기하면 정말 미쳐버려요. 앞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 제품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면역력,
네, 내인성 항산화 이런 부분들을 끌어올려서 이러한 반응에 의해서 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알레르기 질환이 이걸 먹고 무조건 낫습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네, 평생 관리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당할 건지 아니면 좋은 제품으로 내 면역, 내 건강을 끌어올려서 내가 좀 더 쾌적하게,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갈 건지 이거는 네, 우리 사장님들의 선택이시겠죠. 그래서 이 제품으로 저도 건강을 지켰고 우리 아이들도 이걸로 건강을 지켜서 지금은 천식으로 네블라이즈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 고양이 2마리 끼고 산다고 했죠, 그죠? 고양이 키우는 게 그렇게 소원이었는데 키울 수가 없다가 지금은 2마리가 집에 막 털이 막 들들 굴러다녀요. 그래도 애기들이 건강하다는 거. 자, 편안하게 숨 쉬는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찬 강의해주신 천영진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